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. 아둥바둥거리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맘 들고 찾아서 난 길을 떠난다.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.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바깥 하늘을 알고 싶어. 난 굴러간다.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.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. 자, 오늘은 돌멩이라는 노래로 시작했습니다. 오늘은 이제 무신정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테고, 교과서 120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. 자, 일단 우리가 무신정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하는지, 이 고려시대 때 분명히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문벌 귀족, 이 문신들이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갑자기 이제 무신정권이 성립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, 자, 그 무신정권이 어떻게 지배를 했는지 이 하층민들이 봉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무신정변은 1170년에 일어난 일이고요. 고려 전체 역사로 따지고 볼 때 우리가 고려가 건국된 게 918년이고요. 멸망한 게 1392년입니다. 정확하게 딱 중간에 있는 사건입니다. 그래서 이 무신정변 이전을 고려 전기, 이 무신정변 이후를 고려 후기, 이렇게 고려 역사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으로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쌓여온 불만이 폭발해서 됐는데 왜 불만이 쌓여왔느냐. 자, 잠깐 만화의 한 장면인데, 예전에 이 고려시대 때는 과거 제도가 있었지만 이 무신들은 묵과는 없었습니다. 묵과.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장군들도 뭐 강감찬 장군이든지 윤관 장군이든지 다 문신 출신입니다. 그래서 이 무신들은 이제 무식하지, 뭐 대화가 잘 안 된다, 무술만하지, 뭐 약간 문신들에 비해서 좀 차별 대우 받는 몇백 년 동안 그런 어떤 사람들인데,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까지 잘 참아오다가, 자, 근데 이제 문벌 귀족들이 권력 독점과 오랜 차별 대우를 견뎌오다가, 자, 이 시기가 되면서 이 무신들의 불만이 드러나는 자료인데, 이 정중부는 이제 뭐 좀 용모건장한 어떤 무신입니다. 무신. 자, 근데 이 정중부가 굉장히 수염이 아름답다고 되어 있죠. 자, 근데 김돈중이라는 나이가 어린 이제 문신입니다. 이 사람은 문신이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촛불로 수염을 태우는 게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. 아마 뭔가 뭐 장난을 치다가 이 어린 놈이 장난을 치다가 뭔가 이 무신의 어떤 수염을 불태운 것 같은데, 그래서 정중부 열받아가지고 이제 김돈중을 때리고, 이제 요걸 보이니까 이 김돈중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배웠던 김부식입니다. 이 김부식이 화를 내면서 이 정중부를 처벌하자고 아뢰었는데, 자, 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김돈중이라는 나이 어린 문신이 이 나이 든 무신의 어떤 수염을 태울 정도로 뭐 사고 태운 게 아니라 무슨 뭐 까불까불 하다가 태운 거겠죠. 자, 그래서 이런 아마 문신이 굉장히 무신을 좀 우습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자료이고, 자, 그 다음은, 자, 불만 두 번째인데, 이제 왕이 일로 나가서 뭐 술을 마시면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런 술 마실 때 경호를 서겠죠. 그런데 이 무신들이 이제 주위에서 경호를 서는데 이 배고픔이 너무 심했는데 정중부가 잠깐 나오니까 이의방 이고라는 사람이 따라 나와서 정중부에게 말하기를, 저렇게 문신들은 맨날 취하도록 마음대로 먹고 노는데 왜 우리는 굶주려서 피곤해야 되는지, 이걸 참아야 되는지 라고 하니까 정중부가 예전에 이 수염에 탄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참으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거죠. 자, 그 다음 사건은 이제 그 다음에 진짜 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, 자, 대장군입니다. 이송은. 이 대장군은 무신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벼슬이 대장군입니다.
자, 근데 이송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, 이때 나이가 환갑, 60살입니다, 60살. 이제 무인이었으나 야위고 힘이 약해서 이제, 이 수바키는 예전에 무술입니다, 무술. 지금으로 치면 한 UFC 정도 되는 거. 그래서 이기지 못해서 도망을 갔는데, 이 할로라는 젊은 문신이 나와서, 이 도망가는 이송을 뺨을 때려가지고, 이송이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서, 이제 막 그걸 본 왕과 신하들이 막 손뼉 치고 웃고 옆에 나와가지고 욕도 하고 뭐 거의 이제 이걸 보는 순간 아마 무신들이 아마 피가 거꾸로 쏟지 않았을까. 자기들 중에 제일 높은 이 환갑 60살이나 된 이 대장군을 이 젊은 문신놈들이 나와서 뺨을 때리고 그걸 보고 또 손뼉을 치고 웃고 완전 인성이 진짜 인성 별로죠 완전.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폭발한 무신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칼과 어떤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문신들을 집단 살해합니다. 어떻게 이렇게 나를 무시해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집단 살해하고 정권을 이제 문신들의 이런 권력, 찾아오던 권력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잡은 정권, 이걸 무신정권이라고 하는데, 자 근데 이게 이 무신들은 어떤 뭐 뜻이 있어서 나라를 한번 제대로 다스려 보겠다 이렇게 해서 잡은 애들이 아니라 그냥 열받아서 이 오랫동안 쌓여온 차별 대우, 쟤네들만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것에 열받아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뭐 별다른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권력을 다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죽고 죽이는 이런 시대가 펼쳐지는데, 이 100년, 약 100년입니다. 이 사건이 1170년에 있었고요. 끝날 때가 1270년, 딱 100년입니다. 딱 100년. 자, 그래서 100년 동안 무신정권의 어떤 집권자들의, 순서입니다, 이게. 이 순서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. 우리가 이 초기 때만 해도 이해방, 아까 정중부 자료에서 봤던 사람들이죠. 이 새로운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고, 이 밑에 이건 다 뭐냐면, 중방, 교정도감, 이건 뭐냐면, 무신들이 집권할 때 최고 권력기구입니다. 이 무신들의 권력기구이고요. 자 근데 중간에 보면 여기 최충원, 최우, 최항, 최의 이거는 다 최씨들이죠. 같은 한 집안입니다. 한 집안. 제일 할아버지고 아들로 넘어가게 되는데, 이 최씨 정권이 한 60년 동안 이제 4대 얘네들이 독점해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. 무신들 중에서도. 자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, 최후 집권 기회, 이 사람이 집권하고 있을 때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때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, 얘네들 그래도 어떤 명색이 군인이고 무신이니까 뭐 항복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. 얘네들은 끝까지 싸운다. 근데 좀 멋있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몽골의 침입이 와서 강화도 섬으로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. 왜 섬으로 수도를 옮기냐면, 이 몽골 애들은 말 타고 달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배 타고 치우는 전투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배를 타고 와야 되는 섬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서 계속해서 항쟁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쭉쭉 이제 강화도에서 최후부터는 쭉쭉 이제 권력을 이어나가다가 결국에는 이 최의가 암살당하면서 최씨 정권, 이 최씨 정권 60년은 이제 끝나고요.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정권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고려 정부가 섬에서 더 이상 못 있겠다, 이제 화해하고 개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무신 정권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100년간에 이어진 이 무신 정권. 그럼 과연 얘들이 통치를 잘했을까? 뭔가 뜻도 없고 그런 애들인데 엄청난 하층민의 고통이 시작됩니다. 얘네들은 한 200년 동안 뭘 보고 살았냐면, 무신들은 뭘 보고 살았냐면 이 문벌 귀족들이 얼마나 배불리 먹고 사는지,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뿐입니다, 애들은. 그래서 백성들을 수탈해서 재산 불려나가는데 막 열중을 하는 데다가 또 이제 백성들이 보기에도 어떠냐면, 이 무신들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애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거죠. 그러니까 백성들도 뭐라 생각하냐면, 야 나도 그러면 내 위에 있는 놈들을 죽이고 신무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, 특히 우리가 아까 봤던 이 표에서 이 무신 집권자들이죠. 이 중에 특히 이의민이라는 사람은 완전 천민 출신입니다. 아버지가 무슨 소금 장수인가 그렇고, 어머니가 뭐 절에서 일하는 노비 뭐 이런 출신인데, 이 천민 출신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최고 집권자까지 신분을 상승한 어마어마한 어떤 인물이죠. 그러니까 이 이의민이 천민 출신인데도 저만큼 오른다.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, 신분 상승을 꿈꾸게 되고 우리 주인을 죽여야 되지 않을까, 이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이 봉기가 발생하게 되죠. 너무 사는 것도 힘들고
또 이 시대에 잘만 하면 우리 신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. 자,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자면, 이 각지에서 이제 일어나는, 이 무신직관계에 일어나는 봉기들인데,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, 일단 이 망이망소이, 이 공주에서 일어난 망이망소이의 난이고요. 그 다음에, 이 초전은 지금 울산입니다, 울산. 이 운문, 요 경상도 지역에서 일어난 효심 김삼이, 보통 묶어서 얘기합니다. 효심 김삼이의 난. 그 다음에 이 개경에서 일어난 만적의 난. 이게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. 시험이 많이 나오고요. 특히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입니다. 최충원의 노비. 자, 근데 만적이 당시 했던 말이 나와있는데, 이 왕이 되고, 제후가 되고, 장군이 되고, 재상이 되는 그런 게 어디 있냐, 따로 어디 있느냐.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.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인에게 매질당하면서 빼빠지게 일을 해야 되나? 최충원을 비롯해서 각자 자기 주인을 죽이고 이 노비 문서를 불질러서 노비를 없애자. 그러면 우리도 높은 글쓰자를 차지할 수 있다. 라고 해서 이 신분 상승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죠. 자, 그래서 결국 이거는 실패로 이제 이 노비들 중에서도 좀 배신자가 나와가지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, 자, 그만큼 이 무신집권기가 혼란스러운 시대, 거기다가 이 수탈뿐만 아니라 어떤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. 자,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